여러분, 이태원은 지난 5월에 클럽 감염이 시작된 이후로 그야말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현장 럽보로 취재한 사진입니다. 보세요. 이게 해밀턴 호텔이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 끝에 있는, 좌측 끝에 있는 호텔이 해밀턴 호텔입니다. 그 해밀턴 호텔에서 이 거리가 원래 굉장히 붐비는 거리예요. 저도 이태원을 많이 가봐서 잘 알거든요. 굉장히 붐비는 거리인데 이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태원은 뭐 추락했을 정도가 아니라 몰락했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더 이상 이태원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요, 5월 이전, 그러니까 클럽발 감염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줄을 서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줄이 아니라 하루에 2만원 3만원 벌기도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만원 3만원이에요 200만원 300만원도 아니고요, 20만원 30만원도 아니고요, 2만원 3만원 벌기도 바쁜다고요. 매출이 줄은 정도가 아니라 90% 줄었다, 이런 말조차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매출 따지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태원은 완전히 죽은 상태다. 한때 이태원은요, 한때가 아니죠, 오랫동안 이태원은 젊음의 해방구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예요. 우리 때도 이태원이 엄청났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대학 다닐 때 영어 좀 배워보자고 이태원을 자주 갔던 기억도 납니다. 외국인 만나면 안 되는 영어를 가지고 막 이야기하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배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보면 뭐 클로버 나이트클럽도 생각이 나고요, ABC 나이트클럽도 생각이 납니다. ABC 나이트클럽. 그리고 그 근방에 주점들 굉장히 많았어요. 주점들. 우리 때는 주점이 대세였거든요. 이렇게 칸막이 있던 그런 주점이 세대였는데 엄청나게 많았고요. 거기마다 경양식 있잖아요. 경양식. 경양식이 아주 뭐 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방에 커튼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 정도로 이태원이 재미있고 뭔가 흥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요, 휴페업의 어떤 매장이 천지고요, 여기가 지금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데가 이게 대로입니다. 대로변에 자파집도 문을 닫았고요, 옷집도 문을 닫았고요, 커피숍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점포 정리,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써있고요, 점포 폐업도 많이 여기저기 나닫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감정원에서 2분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특히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을 보니까 29.6%예요. 29.6%면 여러분 29.6%면 세 집 중에 한 집이 공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 집 중에 한 집이. 그만큼 이태원에는요, 이제 옛날에 화려했던 그 시절은 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나마 조금 낫다고 하는 데는 그나마 대로변인데, 이 대로변에서도요, 여러분, 대로변에서도 권리금이 없어졌다는 말까지 나와요. 권리금이 없어졌다. 아니, 대로변에는 그래도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권리금 당연히 있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대로변에서 이야기하기를, 야, 하루 매출이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태원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이태원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기사들을 쓰고 싶지만요,
뉴스잖아요. 뉴스.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어려워? 또 기사 지겨워. 그만 써. 이게 지금 언론사들의 일반적인 그 상황이거든요. 뉴스를 써야 되는데 늘 어렵다 기사를 많이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저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맨날 어렵다, 폭망했다 이런 기사만 쓰냐 하는데 저는 그런 기사밖에 없는데 경제에서는요. 있는 게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경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뉴스다 하면 저는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거든요. 당장 보세요. 최저임금이 오르고 지금 주 52시간제가 대입되고 여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 개박살 났어요. 개박살 났어요. 자영업자들 지금 줄어드는 거 보세요. 줄어드는 거. 안 그래도 자영업자 매출은요. 굉장히 줄어들었고 작년에 코로나19가 오기 전만 하더라도 줄 폐업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보세요. 올해 들어와서 줄어드는 걸 보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3월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7만 명. 4월에 7만 2천 명. 5월에 8만 2천 명. 6월에는 15만 5천 명이나 줄어들었어요. 15만 5천 명. 이태원만 자영업자 무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요. 이태원만이 자영업자 무덤이 아니라 지금 모든 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 모두가 어렵다. 모두가 어렵다. 저는 그런 이야기란 뜻이에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보더라도. 조금 좋아졌기는 해요. 저도 어제 저녁에 제가 문정동 법조타운에 있잖아요. 모처럼 어제 저녁에 또 한 바퀴 돌아다녔습니다. 가게들의 매출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랬더니 이게 어제 저녁에 조금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문정역 8번 출구가 있고 8호선 문정역이 있어요. 그 근처만 잘 됐거든요. 그 근처는 그래도 저녁에 손님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좀 멀리 떨어진 곳에도 손님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지하철역 8번 그 문정역에서부터 한 5분 10분 걸어야 되는 지점에도 손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꽤나. 옛날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 정도로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줄어들어 봤자 좋아져 봤자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고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좋아지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공룡 여당에서는요.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진짜로 나오고 있어요. 또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이게 진짜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은요. 자칫 잘못 판단하면 일본의 국가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거 우리는 봤어요. 대한민국도 모를 일이에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는 상태고 이대로 계속 가면 관리재정 수지가 114조인가요?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뿌리겠다? 물론 저는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나 좀 어려운 계층에는 뭐 선별적으로 뿌려도 괜찮다? 전 이런 생각은 좀 해요. 괜찮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 국민에게 14조나 뿌릴 정도로 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적재적소에 뿌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것도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절감해서 뿌려야죠. 이제는요. 세금을 3차 추경까지 했는 마당이니까 세금을 절감해서 이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여기는 좀 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돈을 더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많이 가면요. 우리 경제가 실제로 살아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무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영업은 계속 망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게다가 수출기업은 지금 어때요? 더 심각하잖아요.
바로 이런 데다가 조금씩 지원하는 방법은 괜찮지만 무조건적으로 예, 또 똑같이 그렇게 뿌리는 것은 오히려 예, 덕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덕이 되는 게 아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창창하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재정을 저렇게 낭비하면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 역량이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건전한 재정, 수출 잘하네, 이 두 가지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봅니다. 수출 잘하는구나, 재정 참 탄탄하네, 이 두 가지 가지고 오는데 지금 수출 무너지고 있는 상태에서 재정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외국인들 투자가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거 반드시 감안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될 겁니다.